다육이 부탁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살짝 비가 내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베란다 앞을 보여드렸을 때 저 단풍나무 잎이 저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며칠 사이에 그냥 활짝 핀 것 같죠. 어머, 여기도 나뭇잎이 굉장히 많아졌네. 시간이 가는 게 이렇게 빨라요. 어떻게 저렇게 때를 잘 알고 예쁘게 물도 들고 잎도 틔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방울복랑. 자꾸 크는 거 봐요. 너무 귀엽죠. 저 세상에 팥죽 색깔로 나오는 새끼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바위솔. 색감 예쁘게 물들었다. 바위솔은 여러분 그 햇볕 요구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햇볕 요구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베란다 안쪽보다는 바위솔 키우시면 그 거리대에서 키우시기를 바라는데, 바위솔 같은 경우에는 자구가 또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화분이 금방 작아져요. 그래서 넓은 화분에 써야 되고, 거리대에서도 약간 조금 공간이 너무 좀 부족하고, 결국에는 노지에서 또 노숙이 되니까 월동도 되고 노지에서 이제 키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바위솔은. 그래서 야생하시는 분 정원에다가 갖고 오기를 할 때 바위솔을 진짜 많이 구매를 하시고, 요즘 계절에 바위솔이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는 키핑장에서 난황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응애 약을 쳤거든요. 응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예요. 이게 아마 2008년경에 이 텃밭 가꾸기 뭐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천연, 그러니까는 그 되도록이면 사람과 그 다음에 일단 환경이 무해한 이제 그런 원료로 이런 살충제를 만드는 거를 이제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2008년경에 좀 그런 게 몇 가지가 그때 나와요. 이게 난황류, 난가칼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온 그 방법들입니다. 이 난황류를 가지고 만든 요 천연살충 이제 살비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모든 작물에 이렇게 발생을 하면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려운 흰가루병, 녹음병, 그다음에 응애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랑 식용유를 이제 약간의 물을 이제 믹서기로 5분 이상 충분히 섞어서 일단은 만들면 1시간 내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황류의 병충해 방제 효과가 들깨, 그러니까 감귤나무, 치자나무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됐대요.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흰가루병은, 그러니까 오이 흰가루병은 뭐 98.9%가 죽고, 오이 녹음병도 96.3%, 상추 흰가루병, 장미 흰가루병, 그러니까 상추 흰가루병도 뭐 거의 89에서 94% 정도의 이제 살균 효과가, 그러니까 살충 효과죠. 그다음에 장미 흰가루병은, 그러니까 장미는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원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해여서 이제 우리 다육식물하고도 좀 비슷하니까, 장미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도 91에서 96%의 그런 방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육이에다가 살포를 해준 겁니다. 이게 냄새가 조금 나요. 그거는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계란 노른자의 그 비린내, 난가칼슘제에서도 비린내가 나요. 계란 껍데기 그 비린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비린내가 나거든요. 난황류, 계란 노른자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거리대 다육이는 난황류 천연살충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뿌리긴 할 건데,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들은 약간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이걸 뿌리고, 이게 참 효과가 지속되는 게 7일 정도인가 효과가 또 지속된다고 해요. 꽤 길죠. 그 정도. 보통 우리가 농약도 이렇게 살충의 효과가 이렇게 보면은 3, 4일 단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난황류의 이 효과가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기간이 기니까, 이제 2차 살포를 할 때에는 물론 안전하게 5, 6일 정도 있다가 하면 좋겠지만은, 어쨌건 효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써보고
냄새가 조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사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살충제 살균제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할지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살짝 젖어 있는데 화분이 많이 안 젖었네. 뭐 들어보면 무게가 가벼워요. 가벼우면 많이 안 젖은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아침에 이제 오전 거리대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에 눈 맞춤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뭐 깜깜하니까 거의 못 보거든요. 예쁘다. 보글보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목대를 쌍둥 자른 것 중에서 실패한 애기도 있네. 실패해서 잘 안 나온 애기도 있고 이 와중에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약간 조금 햇볕이 부족한 곳에 있는 이 오색기린초는 웃자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되니까 진짜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땅에다가 뿌리를 내고 사는 식물들은 진짜 저는 잡초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잡초가 어디에 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제가 바라보고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돌아와서는 제가 필요한 다육이들 좀 적심도 하고 지금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막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저녁 때 와서 또 씻고 저녁 또 밥 먹고 뭐 잡스러운 일들을 좀 하고 하면은 또 시간이 훌떡훌떡 그냥 진짜 훌렁훌렁 빨리빨리 갑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께 요거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살포하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 천연 난황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방제 효과가 있는지 지속 시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인 키핑장을 그쪽에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하우스 만드신 분들 아니면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까라솔이 여러분 지금 햇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지금 얼마나 잎이 통통한 게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지 너무 예뻐요. 너무. 저는 또 까라솔 이렇게 통통한 것도 처음 봤어요. 제가 까라솔을 작게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키우니까 이렇게 통통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까라솔도 이렇게 통통해진 것도 처음 봤어. 애완염속 다육이가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는 제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내 거 예쁘다고 하니까 마치 꼭 저 스스로 제 아이들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쑥스러운데 예뻐요. 그러니까는 뭐 수영이라든가 화분의 매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 애기 하나 자체만을 보면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다육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짧고 통통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염속 다육 중에 애연금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있거든요. 그 애연금도 특징적으로 색감이 복륜으로 들어가서 너무 예쁜데 얘가 상처가 잘 나. 까라솔처럼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새까맣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예뻐. 지저분하고. 근데 그 애가 묵으니까 짧고 통통해지면서 지금 너무 예뻐요. 갖고 묵은 애연금, 묵지 않은 애연금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커요. 예뻐요. 그래서 애연금도 진짜 묵히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까라솔이 참 이렇게 통통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예쁘다. 이번 시간 제가 이렇게 거리대에서 여러분과 수다 계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난각칼슘도 만들 수 있고 난황류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까라솔, 통통한 까라솔 또 보여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